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얼마를 찍었더라? 어저께 10몇% 올랐는데? 검색해줘요. 10%짜리 장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양봉. 야! 아니 전화 88,600원.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계절성 우울이 오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지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근데 요즘에 이 우리나라 그 전국을 휩쓸고 있는 그런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루머. 제가 들은 루머는 뭐냐면은 자, 이대로 코스피가 3천 가는 건가? 이런 루머들이 전국 그 팔방팔방에 지금 돌고 있다는. 제가 에헤이! 금감원이 몇 번이죠? 벌써 그렇게 말이야. 신고해야겠네, 금감원에. 김칫국을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오늘 또 1%가 올라서 기대 2,500대 위로 올랐지 않습니까? 1% 아니에요. 0.95%예요. 오늘. 근데 지금 2,500인데 3,000까지 언제 가지? 가파르게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가파른 반등.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한번. 아, 답답하네 진짜. 이 가파른 반등 보셨습니까? 잠깐만, 이 갭 이거 실하세요? 가파르긴 하죠. 가파르죠? 위에 개구리 뜬 거 보이시죠? 가파르게 빠졌으니까. 60일 2평 위로 살짝 살포시 밟고 올라선 맞아요. 저 당당한 자태. 맞아요. 국장이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지금. 네. 하지만 이제 반등 폭이 어제 미국 시장이 막 2%, 3%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못 올란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어요. 약간. 우리 실망스럽다. 먼저 올랐지. 그죠. 우린 덜 빠졌고. 우리는 오르는 걸 선반영하는 이제 코스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빠질 것도 지난해 말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네네. 산이 높으면. 높으면. 아, 괜찮아요. 맞는 우리는 말이에요. 안 높거든, 산이. 그래서 골이 안 깊어. 맞아요. 아, 우린 아니겠지. 동산이야. 동산. 우리 동산이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 코스피를 무서워하지 말라. 한라산 아니고 어깨 언덕배기. 얼고 가는 거야, 힘차게. 무서울 게 없잖아.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가 좀 잘 버티고 있고요, 생각보다. 네. 대답도 안 하네. 물론 이젠 오빠. 대답도 안 하고 가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를 아니, 얘기하니까 좋아요. 뭐 예.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매크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이거 당연히 일요일에 슈카월드에서 다룹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았어요? 먼저 했죠. 이런, 네. 야, 이거 벌써 하면 어떡해? 야, 차트 가려! 짧게, 지금 자료 짧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그 이게 전기비 네. 지난 4분기 대비 전기비 마이너스 0.2%.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이 건설 투자가 많이 줄었고 설비 투자도 많이 줄었고 이건 특히 이제 기업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건설하고 설비가 안 좋다는 건. 그러면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좋은 거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희망을 주세요. 한국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어. 어? 드디어 우리나라 성장률도 네. 마이너스로 갔어. 어? 주가가 오를 수 있어, 그럼. 독일 봤잖아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야 네. 부양을 하거든요. 부양할 명분이 생겨. 오. 정부도 중앙은행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마치 뭐 이제 우리 아프니까 뭐 해열제 먹을 수 있어. 자연강장제 아껴둔 거 드디어 먹어봐야지. 학교 다닐 때 뭐 나는 그런 적 없지만 네. 책가방 막 사고 싶은 게 있잖아. 네. 남들 다 바꿨어. 그치. 근데 내 책가방은 너무 멀쩡해. 튼튼해서 못 바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부셔? 흙밭에 밟아야지. 아니 잃어버려지지. 아 잃어버려진다.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 어머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아들이 이랬어요. 저는 책가방을 가지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단기적인 경기가 좋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만 이해 못했어. 아니 잠깐만 경기가 주가랑 안 관련이 좋잖아요. 이해 못했다고? 경기가 안 좋잖아. 근데 주가가 왜 이해하지 올라가? 않아야 조회수가 잘 나와. 자네가 이해하지 않아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아니 지금 니네 바보 괜찮아. 만들려고 바보- 우미나 정책. 아니야, 서울대 괜찮아. 사람들이 그래, 괜찮아. 니네는 알려고 하지 마라.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개미들은 아니라 그냥 모른 채로 모른 채로 말할 때 조회수가 잘 살아라. 나와. 이게 바로 우미나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미자금지금이라고 네. 수요일 9시에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전문가 포지션이에요. 저보고 그 전문가 두 분 있잖아요. 증권사 현직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 받아 저보고 적어. JP 모건에서 입사제이 올 것 같다고. JP 모건? 네. 박진영 씨가 만든 뭐 금융사 아니 있으니까. JP 모건 코리아 같은 거 없나? 뭐 어쨌든 네. 그럴 명분이 생겨서 네. 그래서 전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다행은 아니지만 잘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잘 되긴 뭘 잘돼요. 말 듣다 보니까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 벌써부터 이 마이너스 성장률 뜨면 안 되는데 2분기에 좀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자 뉴스에서 네. 2분기 GDP 반등할 주제 12가지 준비되어 있겠죠? 예, 시작해 주세요. 반등 전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우리 SK텔레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신고를 했다라고 좀 의혹이 생겨가지고 SK텔레콤이 오늘 좀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유출된 고객들에게 이제 유심 무상
무상 교체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걸 보면서 주가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오히려 더 기둥을 솟았다가 지금 저게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왜 SK텔레콤 주가가 안 변했지라고 찾아보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기업의 대응 방식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좀 대응을 빠르게 하고 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면 주가에 영향을 많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충격을 흡수했다. 그렇죠.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했는데 주가가 별로 안 빠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래요? 저는 중간마다. 당연히 엄청 빠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뉴스에 맨날 나오니까 이게. 아마 제 정보는 네. 국제 공용 정보가 이 정도면 제가 이 대한민국에 45년 정도 살아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던데 뭐가? 너무 자주 뜨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나? 둔감해졌어.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SK텔레콤 고객 아무나 그냥 가면 바꿔줍니까? 근데 이걸로 땡이야? 교체해주고 땡이야? 이름도 바꿔주지 그래 왜? 이름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 다 세탁해주고? 신분 세탁. 아니 뭐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길래 신분 세탁까지 원해요? 신분을 왜 세탁하려고 아니 신분을 그러세요? 아니 왜 뭐 있어요? 아니, 신분 세탁해야 돼? 유심 얼마예요? 유심 한 3만 원 하나? 아니죠. 근데 그걸 사과는 했나? 사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과하면서 오늘 이제 2,300만 정도 고객이 있는데 모두 전원 이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심에 3만 원 합니까? 뭐 원가는 또 모르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위폰을 만들 때 네. 처음에 이거 고객 정보 유출 이런 거 아. 우리는 아예 정보를 받지 말자. 네, 그래서 네이버로 그냥 로그인하게 만들자. 맞아.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은품 나눠주거나. 그쵸. 계좌번호 이런 거 받아요? 계좌번호는 안 받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뭐야? 카카오 그 선물 보내주기 하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치킨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할 줄 아세요? 오동석이 아니라 네. 오상숙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 상숙은 누구야? 써. 전화번호를 알면 카카오톡이 연결이 돼? 네, 진짜? 당연하죠. 전화번호만 알면 돼요? 자네 죄송한데 미국에서 왔습니까? 카톡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 세탁이 필요합니까? 텔레그램 맞습니까? 저 어디서 왔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주가를 보다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제가 좀 주주로서 어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7.4조 원을 벌었다. 이 규모가 어떤 규모냐면 삼성전자 전사, 그러니까 반도체, 모바일, 가전 다 합해서 영업이익이 6.6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7.4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어제 보시면 주가가 빠졌어요. 어닝 네. 서프라이즈 발표가 났는데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났는데도 외국인들이 확 팔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이 났습니다. 28조 원 매출이 났는데 근데 왜 주가가 또 빠졌지? 전 알아요. 왜요? 주주들을 위해서 네. 어닝으로 한번 놀래주고 주가로 또 한번 놀래줘. 또 어닝 2? 얘 왜 이렇게 됐어요? 어닝이 되는데 주가가 야, 빠져. 두 번 놀래는 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어닝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주가가 빠져. 여기가 뭐 코미디 빅리그인지 아세요? 웃기긴 아니, 했어요. 아니 공품격 주식 방송에 와서 지금 뭐 무한도전도 아니고. 자, SK 하이닉스 일단 내용 조금 더 보면 차트를 보면 네. 1분기 영업이익 7.4조잖아요. 네. 곱하기 4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곱하기 4? 네. 29.6? 74, 20. 74, 20. 한 30조 정도. 74, 27? 아닌데? 74, 내내 동무! 7427은 뭐야? 아닌데 74, 국가에서 21. 그렇게 배웠어. 74, 20. 7427은 뭐야? 74, 20. 아니 처음에 잘 얘기해놓고. 7일은 7, 7이 14, 7, 3, 21, 7, 4, 28. 그래 28. 아니 28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지. 내가 언제 28 아니라고 그랬어. 더 이상은 묻지 이 않겠습니다. 옆에 유치원부터 다시 보내. 지켜줘야 돼.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지. 여기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대충 30조. 만약 1분기처럼 벌면은 대충 연간 30조 영업이익입니다. 연간 그쵸. 30조면은 삼성전자가 잘 벌 때 30조예요. 물론 40조일 수도 있었는데 오. 우리나라 제일 돈을 잘 번 삼성전자가 정말 잘 벌 때 30조니까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하나로 다 따라잡을 정도로 엄청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요즘에 엔비디아가 못 오르는 거나 좀 비슷하게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 또는 이제 반도체 전체에 대한 관세 이런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선반영도 있고 만약에 반도체 쪽을 어떻게 할 거라면 미국이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런 네. 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좀 더 힘을 몰아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다음 모멘텀이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치. HBM 잘 만드는 건 축하드리지만 그 넥스트가 좀 애매하다. 자네가 코스피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몇 년을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호재가 나와. 네. 그러면은 그 다음을 물어요. 그래서 안 올라. 악재가 나와. 그럼 밀려. 그리고 또 그치. 호재가 나와. 그럼 그 다음은 뭐냐고 물어요. 안 오르는 이유가 727가지 정도 돼. 요게 n번 반복되는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국장 하지 마요. 하지 말지. 삼촌 언제 가요 그럼? 어? 삼촌 그러니까. 간다며. 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삼촌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진행해 주세요. 네,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코스피가 왜 올라갈까요? 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공약의 시대입니다. 대선 공약에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 아무도 코스피를 팔고 있지 않은 이유가 공약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나온 대선 공약도 왼쪽, 오른쪽, 중간 하나씩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또 뭐 좌카월드라는 둥, 우카월드라는 둥.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얘기 드렸죠? 그 KBS에서 우카월드라고 그 무슨 서명했잖아요. 좀 서명운동 전속제를 몰아내라. 전속제 몰아내라고 어떤 놈이 이상한 거에서 자카라고 자카. 자카라고요? 내가 자카예요? 그래서 위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조금 있더니 우카월드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은 지금에서 입장 표명 저는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카월드입니다. 슈카월드였고요. 자, 대선 공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공약이죠. 자,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서울이? 나 이건 어딘지 알겠다. 수도권 K 이니셔티브 지식 여론조사 1위 지지를 달리고 계시는 이제 후보가 아직 아니시지만 경성 주자분들의 공약입니다. 1위면은 그 코스피 5천 말씀하신 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아예 검색하시고요. 네. 여기 나온 한 줄 한 줄이 지금 다 뜨거워요.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연결하겠다.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강남 강북이긴 한데 뭔가 연결하겠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요즘 들썩들썩해요. 아, 그래요? 뭐죠? GTS 노선이. GTX는 그 김문수 후보님이 하신 공약인데. 사실 네. 대부분의 후보가 네. GTS인데 한마디씩 하십니다. 아, 그래요? 누가 대선 후보 되시건 나 같아도 GTS 얘기는 하지. 경기도민 표를 받으려고? 아니면 이미 깔려 있는 거고. 그치. 뭐 내가 뭐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진행되고 있는 생색내기 건데. 좋구나. 생색이라니요. 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하는 거죠. 오케이. 지지한다. 네. 숟가락 얹기 좋다. 전 GTX, 네.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지지합니다. 오. 쫙 전국을 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 이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 심지어 강원도까지 주잖아요.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아, 이거는 또 그 제가 강원도민이니까 산맥을 넘어서 산맥 GTX로 아래로 뚫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자꾸 강원도민 코스프레 하세요? 그 서초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니 고향이 거기라고 본 적이. 아, 본 적이. 그러니까 아빠 고향이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본 적을 아빠 고향으로 하지. 근데 난 신기한 게 진짜 왜 본 적을 네. 서울에서 태어났죠. 네. 나도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내 본 적은 시골이야. 그래. 왜 아빠 따라가지? 심지어 난 해주야. 북한이라고. 역시 북한에서 내 본 적이 해주야. 네, 그럴 줄 알았어. 내래 오상숙 이상하다 했어 이 동무. 아니 해주였어요. 오 씨가 이렇게 내려와 해주 야, 씨잖아. 잠깐. 해주 씨.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배지 있는 거 아니야? 야, 빌려봐. 오단에 배지가 있어. 잡았다. 이제 보니까 비주얼도 약간 고쪽 동네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게 있고요. 자, 오늘 이거 가장 뜨거운 핫들입니다. 이 변호사 아니죠? 자, 법인세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주겠다. 아니 법인세는 국세인데 지자체가 아니, 왜 결정해 법인세를? 전체 다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있고 그 중에 지방자치세? 10%를 지방에 주잖아요. 법인세가 예를 그거를? 들면 뭐 30%면 그 중에 3%를 지방이 가져가거나 하는 게 있잖아. 그 비중을 확 늘려주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AI를 키우고 싶어. 그럼 AI 기업 법인세 낮춰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 전쟁이 펼쳐지면은 뭐 지방으로도 많이 가지 않겠냐? 확실히 미국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지 그 미국 스타일로 아, 또 미국 당 나오셨어요? 하버드 나오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누가 얘기 안 했는데. 율사는 아니네. 그러니까 율사는 아닌 거잖아요. 율사? 율사가 뭐예요? 법쪽 공부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율사라고 하잖아요. 아, 법률의 그래요? 율사. 오. 약간 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북한 용어 아닙니까? 류사 딸립니까? 야, 북한 검색해봐. 률사가 아니고 률사. 류사야, 류사 검색해봐, 류사. 수한데. 하여튼. 자, 그리고 공약을 또 보여드리면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와.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기업들이 내려가기 쉽게 만들겠다라 뭐 이런 생각이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최저임금은 엄청 상위를 바꿔야 되는데 누가 생각이 좋은 됩니다. 거지? 이러면 누구한테 이득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모르게 하려고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 같아. 적어도 누구한테 불리한지는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공약들이 지금 막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야, 요즘은 어지럽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약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대선이 진짜 너무 매일매일 나와.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해서 그런지 시간이 혼란해. 없으니까 약간 다듬을 시간이 없는 지금 거죠. 대선 캠프들이 공약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재미는 있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 반등 많이 했죠. S&P 500 이거 주봉이에요. 제가 이거 지난주 월요일에 가져왔어요. 상승 전환의 첫 조건은 4주 이평선 상향 돌파다. 이게 4주 이평선이거든요. 이 붉은 선이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제 롱을 잡아도 됩니까 이제? 네. S&P 500은 조금씩 사도 돼요. 조금씩. 이제 숏 마인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네. 그리고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숏 쳐봐야. 다시 여기 깨지면 5천 가까이 가면 숏 치는 거예요. 숏은 방향 결대로 미는 거라서 기세가 좋을 때 이럴 때 숏 쳤으면은 저처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니케이 225. 자, UK225는 많이 올랐네?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지수는 4주 이평선을 뚫고 바싹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누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 S&P 500. 이거 아 이제 다릅니까? 그 정의가 지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36,000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를 뚫고 간다? 네. 아니다. 한 달 후에 한 달? 5월 중순쯤에 5월 얘가 15일로 하시죠. 5월 15일. 5월 15일 기준으로 36,000 위냐 아래냐? 위냐 아래냐. 오. 확률상 위가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4일이나 13일쯤 되면은 우리 알상무께서 말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쫙 자료가 한 갖고 오시죠. 2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그치. 같은데 네. 왜 상승을 했으며 요 왜 뭐가 문제가 있었으며 고품격의 자, 일단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오기 후.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유 씨와 누구였냐? 전 이정재랑 하잖아요, 저거. 아, 그건 이정재랑 하는데 왜 본인은 공유고 알상무님은 이정재 안 시켜줘요? 오정재? 니케이 225 보면은 야, 차트가 차트가. 36,000 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한 달이나 있는데 5월 뭐. 15일까지 36,000 괜찮겠습니까? 이게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옵션에서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도 하고 네. 세타 말고도 어쨌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옵션이 비싸거든요. 네네. 왜냐면 높은 가능성을 주는 거니까. 그건 근데 위도 비싸요, 아래도 비싸고 가능성은 그러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5대 5잖아요. 가격이 비싼 거지. 그래서 옵션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옵션을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보면 왜냐면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선택권을 옵션을 산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복권은 언제나 복권 파는 쪽이 법니다. 복권이 대박 나서 한 번 잃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옵션은 매도자가 항상 돈을 벌다가 한 번에 날아가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옵션 나중에 옵션의 기회 되면 세계. 말씀드리고 네네.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탑5, 네. 탑10. 결국은 이제 방산, 조선, 가스관 이 테마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만드는 거 이런 거 잘한다. 근데 이제 조선은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네. 더 좋다고 하고 하지만 이제 곧 빠질 겁니다. 왜요? 왜요? 국장이니까 100%쯤 오르면은 이제 선반영한 거지. 좀 이렇게 바꿔라. 아 그래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순환매해라. 100% 나 이제 다음 주에 조선 슬슬 들어갈까 하고 좀 안 돼. 니니처럼 빠졌을 때 팔고 오를 때 못 먹지 말고. 다음 주는 내가 제가 볼 때 차야 차. 차? 자동차. 자동차?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안목이 뛰어나요, 안목이. 현대차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차에서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장 있잖아요. 국장하는 사람들은 미장 안 한대요. 국장만 한대요. 왜냐면 이게 패턴이 다 읽히잖아요. 자기- 순환매가 있고 이제 맞는 리듬이 있어. 알상무님처럼 다음은 차가 올 거야 하면서 그 테마가 돌잖아요. 요거 한 5년 정도만 제 생각에 적응하면은 국장은 완전 개고수 될 거거든요. 맞아요. 차는 지금 5년째인데. 나는 이제 너무 처음에 주식을 슈카님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너 어이가 없네. 국장을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럼 이제는 고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저도 약간 순환매?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크게 잃는데. 안녕하십니까. 친기업 리포터 뭐라고요? 니니입니다. 친기업 리포터라고요? 친시장, 친기업, 그동안 너무 친자본주의. 반기업적 이미지를 쌓았다고 생각하나 보죠? 지금 희석시켜 보려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조선이 네. 커진같이 다음 주에 빠진다고 하시길래 좀 놀라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네. 조선 관련으로는 그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거기에 화답을 했죠.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대한 뭐 인수나 지분 매입 뭐 이런 식으로 현지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굉장히 조선이 어떤 키포인트다라는 소식에 조선이 이미 또 선반영이 많이 됐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특히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가 올해 영업이익이 685원,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비교하자면 영업 손실이 110억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실적이 많이 뛰면서 주가도 지금 확 이제 뛰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3년부터 고가 물량, 규모가 큰 고가 물량들을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조선의 국장의 테마가 많이 좀 모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조선하면은 하나오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죠,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인수를 하면서 지금 조선업이 대호황을 맞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결론적으로 하나한테 너무 잘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정말 큰 그림까지 본 것인가 아니면 하고 보니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인가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 20년에서 M&A로 가장 성공한 그룹이라 그러면 SK고요. 아, 하이닉스? 예. 네. 30년이라 그러면은 현대 기아를 꼽을 것 같아요. 기아차 아, 인수가 기아차 있으니까. 인수. 최근 10년이라 그러면 네. 제 생각엔 한화입니다. M&A로 M&A로? 너무 대박이 나서 대우조선해양이 대우그룹이잖아요. 네. 대우가 망할 때 대우그룹 많은 부분을 산업은행이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매각했죠. 2022년에. 한화는 근데 이미 방산그룹으로서의 이제 그런 계획을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먼 미래까지 본 거네요. 우리가 방산에서는 대기업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저 계획이 있었는데 시장이 도와줬고 요즘같이 그렇지. 방산의 시대가 오니까 하나가 이제 지금 가장 대박난 그룹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림도 잘 그렸고 그냥 운이나 이런 것도 좋았고 모든 시대도 게 잘 다 맞았고. 좋았네요. 네네. 와. 왜냐면 그래서 하나가 굉장히 요즘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너무 다 잘 나가죠. 네네. 우리 앞으로 우리 김승현 회장님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고 네네. 우리 친기업 리포터 니니가 많이 의뢰를 또 주시면은 또 다른 기업도 제가 열심히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리포터는 지금 이거 끝내면 안 되지. 왜요? 한미반도체 없어요. 한미반도체? 네. 그거 뭐 떠난 거 아니 한미반도체 야 그래 이거 내가 할게 저리 가세요.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얼마를 찍었더라? 어저께 10몇 프로 올랐는데 검색해줘요. 10%짜리 장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양봉 야 아니 전화 88,600원 야 저 좋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 진짜 소주 먹어야 돼서 안 돼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계절성 우울이 오고 있거든요. 니니가 여기서부터 한미반도체 노래를 불러갖고 샀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기관들 말 듣다가 손절했죠. 하다가 여기 본전 오니까 형님들 저 손실 안 보고 떠나요. 종토방 형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 올라가고 봐봐. 야 니니가 본전 떨이 하니까 여기구나 여기 본전 떨이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로켓을 쏟는데 기가 막히네. 아니 자네는 이걸 못 먹네. 10몇 %짜리 장대양봉이 솟았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내려가지고 올라간 거. 88,600원. 어휴. 근데 근래 들어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야야야 설명할 때. 퇴사 언제 하냐고. 경제적 자유.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자, 축하드리고요. 알뉴스로 돌아오시죠. 알뉴스는 뭐 이게 뉴스예요, 뉴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4월 9일에 있었던 일 때문이죠. 4월 9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관세를 유예했죠. 갑자기 맞다. 트럼프가 네. 보시면은 4월 8일까지만 해도 대통령 그 백악관 대변인만 해도 모두가 다 이번은 뭐 물러서는 거 봐주는 거 없어. 다 중국 죽었고 중국 막 그때 145까지 나왔죠. 4월 9일에 갑자기 트루th 소셜에 중국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 그때 엄청난 양봉이 써졌어요. 미국에서부터. 네네. 그래서 이거 뭐야? 그때부터 네.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도 약간 분위기가 변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뉴스가 나요. 단독 보도가. 이게 베센트고 이게 러트닉이죠. 네. 여기에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는 명령서예요. 거기다 사인하는 걸 이 둘이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 백악관의 3대 경제 참모가 있죠. 러트닉하고 베센트하고 나바로. 여기에 나바로는 없었어요. 그러게.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게 단독으로 네. 낸 게 2일에 이 관세를 빵 터트린 게 소위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면서 낸 게 4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쭉 빠졌죠. 근데 나바로가 그때부터 트럼프 주변에 계속 있었던 거야. 잠을 같이 잔지 모르겠지만 계속 트럼프 주변에 상주하면서 계속 취소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세게 가야 됩니다. 계속 그랬던 거야. 그런데 9일에 이 케빈 해시시라고 국가경제위원장이 있거든요. NEC 위원장하고 회의하려고 백악관 잠깐 딴 데로 갔어. 그때 이 베센트하고 러트닉이 막 가가지고 틈새로?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비서실장 그냥
그냥 뚫고 들어가서 설득을 했대요. 이거 이대로 하면 다 끝납니다. 네. 5시간을 계속 얘기했다나? 우선 트루 소셜에 올리라고 그랬대. 행정명령도 아니고 여기 올리라고. 올리는 걸 보고 나왔대요. 번복 못하게. 번복 못하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거죠. 백악관에도 문고리가 있는 거야. 아, 문고리가 있는 거야. 주변에. 문고리 세려. 비서실장이 아닌데 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못 만나는 거야.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못 만나. 나바로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수해죠, 실수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바로가 뒤통수 맞은 거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돼. 휴가 가면 안 돼. 임원들이 왜 휴가를 안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갔다 오면 판이 바뀌어져 있어. 어쨌든 나바로가 누군가를 찾아봤죠. 피터 나바로 49년생.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그죠? 요즘은 뭐 한 80세 정도 돼야 미국 대통령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색소폰하고 클라리넷 연주자인데 재즈 연주를 많이 했대요. 좀 불우했대요. 그래서 이혼 일찍 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뉴욕에서 이렇게 좀 좋은 동네에서 못 자랐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하층민 출신인 거지.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런 터프츠 대학 나오고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하버드 행정학 석사, 하버드 경제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교수까지 된 거지. 네. 하버드대 좋은 대학교 가서 교수로 평생 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중 강경 마치 투사처럼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때 3년 동안 태국에서 평화봉사단도 해요. 그럼 강경하고는 좀 거리가 그쵸? 그래서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였어. 진짜요? 나바로가? 원래 클린턴 지지자였어. 거의 모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클린턴을 지지해. 텍사스만 아니면. 그럼 이게 전향을 한 거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선하게 생겼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강경한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쭉 알아봤죠. 이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오. 84년만 해도 투자 전략 이런 거 쓰던 사람이야. 그거 썼잖아요. 브라질을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그게 주식을 사라. 이때요. If it's raining in Brazil, 있네. buy 바이 Starbucks. 스타벅스. 그거 약간 그런 거잖아. 그 브라질 비 내리면 커피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그치. 스타벅스 사. 돈 버는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교수님. 이것도 투자 전략. 경제학과라기보다는 약간 경영대에 가깝거든요. 근데 2003년부터 이런 거 써요. The Coming China War. war를 써. 학자인데 나이 먹으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우리랑 갈등할 거야. 근데 2011년에 Death by China를 써요. 갑자기 흑화했어. 차이나가 우리를 죽이고 있어. 전 세계를 죽일 거야. 2015년에 이제 그 유명한 크런치 타이거를 쓰죠. 얘네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우리를 한다. 트럼프가 요 책을 읽었어요. 트럼프가 이때 민주당원이었어. 트럼프가 감명받았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트럼프가 민주당원이었다는 게 더 웃기다. 트럼프 민주당 대선 후보였어. 진짜요? 민주당원이었어요. 클린턴하고 엄청 친해.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부자인 트럼프가 저 책이 맞는 것 같다. 와. 그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하다가 트럼프가 2016년에 대선이 되잖아요. 그렇죠. 덜컥 된 거야. 트럼프는 아는 경제학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도와줬는데 덜컥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 말을 많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나바로 책에 이런 사람이 들어요. 론바라. 나바로 책에 보면 론바라 세즈 이렇게 하는 구절이 많아요. 론바라가 말했듯이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론바라가 말했듯이 세계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론바라가 누구야? 내가 모르는 전문가가 있나? 뭐 그리스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 이름 바꾼 거야? 해리포터랑 비슷하네. 갑자기 알파벳이 막 뜨더니 막 쫙 바뀌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으로 쫙 바뀌잖아요.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재석전 이렇게. 하여튼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죠? 맞아요. 그래서 아 순순히 인정하셨네. 그러니까 약간 나바로는 큰 포부 같은 거를 이걸 세상에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망이 좀 있으시네. 근데 야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본심, 그러니까 충심, 미국을 위한 충심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바로가 보면 큰 꿈이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이걸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베센트 이놈이 러트닉이랑 편먹고 아 그치. 이게 판을 엎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나바로는 상심해서 도망갔어. 그러면은 나스닥과 S&P가 회복할 수도 있다. 골적 시그널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지 시장은. 네. 나바로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옆을 베센트가 계속 지키면 정상화. 그때까지는 괜찮다. 근데 어느 날 베센트가 사라지고 나바로가 그 옆에 서 있어. 이제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스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바로는 도망갔고 그러면 얘만 도망갈까? 머스크도 도망간 거잖아요. 밀려가지고. 네, 그치. 머스크 도망가고. 제가 맨 처음에 쓴 게 부재의 존재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어진 사람이 누군지를 봐요. 누가 도망갔냐? 곧 누가 자꾸 도망갈 거거든요. 그치. 제 생각은 이제 때로는 이제 도망가는 게 답인데 여기 보면은 트럼프도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기도 했어요.
이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이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이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그럼요. 이번 미국 정부는 실세가 다 민주당 출신. 민주당이 이겼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잠깐만. 그죠? 느낌이 오지? 소름. 왜 뭐 소름이야? 왜? 나 지금 이 등에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름 돋았어. 나 이게 약간 우리가 역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야. 뭔 말입니까? 예. 당 이름만 같을 뿐이지 완전 다른 당인데. 나 이 양반들 사진 보잖아요. 반은 빨간 넥타이고 반은 파란 넥타이. 진짜네. 다 파란 넥타이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젠 그게 없어. 진영이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약간? 누가 누군지 헷갈리긴 누가 하지. 누군지 헷갈리죠. 왜 헷갈려요? 난 요즘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 아 그건 그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아니 심지어 공약을 보면 예전에 이게 어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공약이 요즘은 맞아. 누구 공약인지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름 가리고 고향 맞추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정답률이 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헷갈려. 이걸 보면서 이 진영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반대 그쵸. 진영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정치적 세력을 키워서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도망가서 잘된 사람들 많아요. 상산의 조자령도. 그래서 그 내가 어디 속했느냐, 진영, 뭐 내 출신, 고향 이런 거 상관없어 이제. 아니다 싶으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는 거야. 이분이 말을 길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어디?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딘데? 어디 그러니까 제가 이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에요, 가. 국민의힘이에요, 본인 가는데 아니면 준석이 형네? 준석이 형 아니지, 내 동생인데. 이제 40 됐구만. 누가 거기 들어가면은 대표가 형이지. 뭐 대표가 30살이어도 형이지. 위에 있으면 사장님이 32살이어도 사장님이지. 그러지 그렇게 못하지 내가. 그럼 개혁신당은 아닌 걸로. 거기 아니니까 거기 아니구만. 이걸 가져온 건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정치나 뭐 경제나 이런 것도 주식도 한미 반도체도 소신이 중요했던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삶을 바꿔야 된다. 오. 말도 따뜻해지고. 뭐야? 어디로 도망쳐? 뭐 이제 갑자기 이 자기 개발서에 나올 것 같은 문구는 뭐냐 이거? 제 추천은 그냥 도망쳐라. 늦지 않았다. 어디든 도망쳐라. JTBC에서 좋은 제안 왔습니까? JTBC에서 좋은 제안. 저 진짜 몰라. 진짜 몰라도 물어보는 불안한 거야. 슈사장이면 JTBC에서 좋은 제안 온 것 같은데 이건? 그리고 또 안 바꾸는 게 있어. 살면서 잘 안 바꾸는 게 있어. 네. 차는 막 한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네. 화장품은 안 바꿔. 그치. 바꿀 때가 됐어 이제. 바꿀 때 됐지. 그거 다 팔고 가야 돼. 그거 재고 나 주면 안 돼. 참고로 저는 이제 화장품 알못이지만 네. 우리 알상무는 좀 다르죠. 옷을 입는 것만 봐도 진짜 까다로워요. 이 화장품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그 품질 관리를 거의 공장 사장님 멱살을 잡을 정도로. 우리 알상무의 별명이 휴먼 럭셔리였어요. 비싼 거 아니면 차부터 그냥 하나 다이어리까지 네, 고급진 거 럭셔리 아니면은 안 하거든요. 제가 여기 화사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네. 순댓국집에서 알상무가 나오는 거야. 알상무가 이런 음식도 먹어요?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알상무는 칼로 이 나이프로 좀 썰고 포크로 이걸 할 것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먹을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순댓국집에서 나오길래. 그건 오바고. 진짜로. 슈 사장님이 가다마이 하나로 사계절을 버틸 때 우리 알상무님 옷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다 명품 옷입니다. 지금 요 형님 다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 타이 정도 합니다. 타이 가격 정도 해요. 타이도 전부 아니야. 이 정도. 다 합쳐도. 자, 우리 화장품계 럭셔리, 화장품계 명품 스타 우리 알상무의 화장품이 곧. 곧 5월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골프 교칙 빠소 주시는 지금 오늘 좀 시간이 늦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